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레플리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영화 중에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자랑하면서도 멍청한 영화들이 있죠. 칠광구, 발레리안, 모터엔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도 좀 많이 들여서 소위 눈뽕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나머지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지루한 나머지.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는 일단 많이 저예산 영화였고요. 제 기준에서는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그런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대본에 분노가 가득 적혀있네요. 아니에요. 전혀 화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는 게 리뷰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도 역시나 이 영화가 매우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간 복제, 로봇을 소재로 삼은 많은 SF 영화들이 있지만 존윅으로 다시 한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아쉬울 것 없는 키아누 리브스가 이 영화를 고른 것처럼 이 영화에는 뭔가 다른 영화에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바로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저예산과 주인공들의 들쭉날쭉한 그런 캐릭터들로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던 그런 매우 아쉬운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레플리카 어떤 영화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전에 좀 깔아놓고 가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이 기계 몸에 넣는 실험 과정에서 빈번한 실패로 구석에 몰려있던 과학자가 가족의 죽음을 계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알고 보니 회사가 생명공학을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추적한다. 이런 거는 이제 들어보면은 잘 만들면 꽤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게 되죠.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헬기가 탁 나는데 CGT가 날 줄이야. 헬기가 날았었나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바다가 쫙 나고 레플리카 한 다음에 딱 헬기가 나면서 이제 그 시체를 수송해 오는데 그 헬기가 너무 CGT가 나는 거예요. CG 그랬나? 네, 눈에 띄어가지고 몇몇 장면들 3, 4, 5라고 써있던 그 로보트도 되게 CGT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헐리우드 CG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CG 그렇게 하면 욕 처먹거든요. 네. 기술력을 자랑하는 할리우드에서 요런 CG를 썼다는 게 뭔가 이제 깨림직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16년에 만들어지고 이제야 개봉하는 창고 영화라고 해요.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제 400만 달러밖에 못 번 그런 망한 영화긴 한데, 북미랑 영국이랑 같이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북미만 개봉하고 영국에는 아예 개봉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개봉한 이유는 최근에 재개봉한 매트릭스다, 이제 앞으로 개봉할 제미니맨, 이런 걸 의식하고 넣은 영화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앞뒤 사정,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 다 떠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무척 거지 같습니다. 리뷰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네. 아니에요. 저는 냉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없다면서 분노가 아니에요. 가득 들었는데 그지가 단어 가증한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덜 나쁜 걸 썼어요. 덜 나쁜 걸 썼다. 네. B 같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거지 같은이라는 아주 조금 고급 단어로 알았어요.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초반에 그 부인과 주인공이 윤리적인 문제로 부딪히잖아요. 이걸 고담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당연히 이 문제는 부인이 복제가 되고 나면은 이 문제로 사실 부딪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제 인간이라는 소리를 일단 들었을 때부터 부인이 마치 남 얘기 듣듯 너무 침착해요. 내가 막 복제 인간이라고 알았을 때 막 날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없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거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막 윤리를 막 부르짖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던 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에 대한 기억을 지운 것도 상당히 분노할 포인트인데, 이따 얘기해 요거 정도로 그냥 싹 넘어가는, 상당히 캐릭터성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실험의 배후에
어떠한 조직이 있다. 와, 이거를 이렇게 복선 없이 갑자기 등장시키는 거는 그러니까요. 좀 깜짝 놀랍더라고요. 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실 그 사고는 다 운명이었어 하면서 그래서 뭐지? 누가 얘기한 거지? 내가 깜빡 졸았나? 전혀 단초도 없었거든요. 네,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오죠. 저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순간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 딱 하나의 복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딱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야? 정말 이걸 복선이라고 쓴 거라면은 시나리오 작가는 뭐죠? 처음에 키아누 리브스랑 회사 보스랑 연구 문제로 얘기하다가 주말 잘 보내게 하는데 거기가 되게 의미심장한 포인트였던 거야. 에이씨, 누구 놀리나? 내가 널 못하게 만들 거니까 조금 조심해. 그 전에 알고 있었으니 주말이나 잘 보내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했다. 그것보다 그냥 지금이 나아요. 목소리 없다고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아니 어쨌든 그거 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외엔 찾을 수가 없다고.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그 조직이 뭔지도 모르겠고 조직이 뭔지 이야기도 하나도 안 해. 이건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꿈꾸는 회사잖아요. 아니 자기 배후에 뭐 사람들 더 있는 것 같이 뭔가 엄청 큰 회사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 아메리카의 무슨 뭔지 아니면은 뭐 전쟁 어느 나라의 무슨 뭔지 이런 거라도 좀 밝혀줘야 와 그런 거대한 조직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라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며칠간 그 사람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연구 끝내 안 되면 밥도 없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쪼는 거죠. 그런 거면은 차라리 이 실험체가 완성되고 막 하는 동안 지켜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쪼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이 사람이 그걸 봐줬는지도 모르겠고 느낌이 그냥 구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인공이 배터리를 온 마을에서 막 훔쳐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딱 한 번 와서 마을에서 배터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처럼 무사하신가요? 했더니 무사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를 언급해줬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경찰도 한통속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없어졌는 이 차만 멀쩡해?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자동차 배터리를 다 훔쳐왔다고? 요즘 자동차 그 경보 잘 울려요. 그렇게 허투루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막 배터리 빼가려고 하면은 푸에트리코 무시하는 거예요? 한 30대 정도는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런 막 대저택이 있는 마을이면은 거리에 CCTV? 잘 돼 있을걸요? 그렇게 멍청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복제된 그 가족들이 처음에 뭔가 이상 정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막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던가. 그 그릇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릇으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컵으로 덜어내잖아요. 그리고 막 부인 같은 경우에는 순간 여기를 막 만지면서 뭔가 콩팥이 문제가 있는 듯한. 뭔가 이게 내가 뛰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넘어가죠. 그냥 왜 있는지 모르는 장면이에요. 뒤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나와요. 제일 웃겼던 거 추격 장치를 갑자기 차 타면서 얘기해. 저들이 어떻게 우리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했더니 사실 여기서 저러면 추격 장치를 해놓게 돼 있어. 알고서 도망치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나오자마자 어떻게 없앨 생각을 했었어야지. 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각본가는 미괄식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SF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사실 제일 구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뭔가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들인데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엔딩 부분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영화였고 뭐 이제 세상 똑똑해야 할 자기의 이성과 감성이 충돌해야 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영화가 바보 같은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바보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냥 그런 되게 우연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이 되게 디테일해야 돼요. 맞아요.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키아누 리브스에게? 이분 사실 그렇게 감정 연기가 디테일한 분은 아니거든요. 제 존윅이 이분에게 어울리는 거는 그 무덤덤함이에요. 묵뚝뚝함. 매트릭스가 잘 어울리는 이유도 이분의 그 특유의 그 연기 톤이 맞기 때문이지 그게 막 섬세하게 막 그 살떨리는 연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뭐 리암 리슨이 더 어울렸을 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국내 개봉을 추진한
배급사 분들에게 그 큰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이 영화를 혹시나 저희 외에 관람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노가 아직. 아니 냉정해요. 냉정합니다. 네. 저는요, 앞서 이 영화가 윤리적인 것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수많은 로봇과 인간 복제에 대한 영화는 이 윤리적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또 먼 미래에는 로봇이 발달될 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윤리에 대한 많은 고찰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아내인 모나가 신경과학자인 주인공이 일하는 정신이식을 반대를 했었고요. 자신을 뺀 가족 모두가 사망을 해서 가족 모두를 실험 대상에 또 집어넣었고, 그리고 배양기가 부족해서 막내딸 조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른 영화들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났을 때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기능을 하던 가족 구성원이 순식간에 현실에서 사라졌고, 그 공백을 채우고자 미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는 장면과 조이를 사회에서 분리하는 과정은 대단히 좋은 소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좋은 건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전 그거 아까도 말을 했지만 클론으로 돌아온 모나는 이전의 캐릭터성을 살리지 못하고 윌에게 동화되죠. 전 이 부분에서 일단 소재를 활용을 잘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생명을 다시 살려낸 이제 윤리적 고찰은 난데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독인 제프리 나크마노프는 이 영화의 장르가 SF라는 것이 욕심이 났던 건지 후반부에 어김없이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가 아닐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겠지만 2004년에 나온 아이로봇만도 못한 이 CG가 영화의 걸림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사실 무비몬스터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CG는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CG에 대해서 태클을 잘 걸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프레임과 CG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는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 저예산 영화들의 슬픔을 저는 알거든요. 이 영화가 저예산이라는 걸 알겠어요. 로봇을 그 정도로 그래픽을 쓴 걸 또 알겠어요. 거기까지 감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레임이 다른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영화의 저예산이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쵸. 정크 성격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자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구간에서 뭔가 SF적인 요소들을 좀 덜어내고 그 금액을 로봇 CG에 좀 투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미래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감독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형식으로 가고 그 금액을 로봇의 CG를 좀 더 투자를 했으면은 더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기존 가족과의 갈등, 클론 가족과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을 드라마 장르로서 좀 더 그려나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이 가족들의 의심들이 들잖아요. 뭔가 달라졌네? 근데 콩팥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릇을 덜어냈는데 딴 데다가 덜어내고, 이런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고, 내 기억 속에 어떤 자그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그마한 부분들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주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보여주고 싸움을 걸어주는 게 정말 좋은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너무 이게 액션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서 그런 건가? 뭔가 감독이 생각하는 바하고 관객이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네. 영화 끝나고 얘기했지만 막내를 뺀 건 정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아역 배우에게 이런 걸 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애가 모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조이가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가족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되게 대단한 어떤 임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한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애초에 그럼 회사는 실험을 다 지켜보고 지원할 배양기를 하나 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 더 주지. 그러면 4개가 탄생할 텐데. 3, 4, 6, 3, 4, 7, 3, 4, 8, 3, 4, 9.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본가의 의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은 인간이 어떤 성장을 하는 것처럼 각성하게 된다. 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감이 덜한 거죠.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좀 더 지원을 잘해줬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러면서 와우 잘 되고 있는 거 보면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완성시키라고. 극한으로 몰아붙였다니까. 참 비웃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리메이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까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덜어낼 건 싹 덜어내고 드라마적인 어떤 가족 간의 싸움들을 다루면은 진짜 이거 고찰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는 타인이나 로봇이나 내 주변이 아니라 완전히 배타적인 물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거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우 아쉬운 행보였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보스는 딜을 통해서 살려줬잖아요. 네. 동료 과학자는. 그 부분도 참 아쉽죠. 그 부분도 참 에드 휘틀. 네, 에드 휘틀이 참 배신자라서 그런 건가? 되게 웃겼던 게, 그러니까 전반부에 되게 주요하게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둘이서 영화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친구를 배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게 웃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카메라도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촬영 감독님이 그거 2 찍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2하고 이 영화의 어떤 카메라에 대한 연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고 되게 못 찍었어요.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나? 입금된 만큼 하십니다. 정직하신 분이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더 열심히 찍어주고 그런 건가? 그럼요. 뭐 사실 이 영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개봉하긴 했지만 아까 정크가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먼저 찍은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통해서 그것으로 뭔가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 워크 자체가 2-3년 내에 성장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레플리카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곧 VOD로 복제될 것이다. 1.8점 드립니다. 소재는 먼 미래, 영화는 가까운 과거. 2.3점입니다. 정말 먼 미래를 그렸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것들이 너무 과거스러우니까 사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들 정말 많아요. 저희가 양자물리학이라든지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그 다음에 레플리카, 장사리. 정말 여러 가지 중에서 골랐는데 검색해보면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장사리보다 레플리카가 더 재밌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다행이네요. 저희가 장사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은 근미래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